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작년 봄 사토시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다. 나는 재택근무, 그리고 남편 사토시는 영업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왠지 남편의 거동이 수상하다. 다녀왔어. 사토시 어서와. 오늘도 늦었네? 응. 먼저 밥 먹을래? 아님 씻을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투가 그게 뭐야? 시끄러. 나 피곤하니까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너 생각해서 식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안 먹을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뭐야? 그 피곤한 한숨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러면 안 피곤하겠어?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고작 밥 가지고 떽떽거리고. 네 불평불만 때문에 피곤이 더 몰려온다.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됐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 참나. 뭐야? 사과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피곤해 죽겠네. 벌써 11시잖아. 나 좀 내버려 둬라. 아, 그래? 맘대로 해. 남편은 올 봄부터 회사 일이 전혀 안 풀리는 모양이다. 요즘은 집에서도 심기가 불편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다. 연애할 때는 물론 작년까지 사토시는 퇴근하고 오면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내가 차린 밥도 맛있게 먹어주는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결국 사토시가 터무니없는 일로 나한테 화를 터뜨렸다. 야, 차라코! 왜? 우리 매달 서로 8만 원씩 내서 집세나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갑자기 왜?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뭐? 난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겨우 재택근무로? 뭐야?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뭐?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래전부터 아주 수상했거든. 네가 어떻게 매달 8만 원을 벌어오는 건가 싶었지. 저기 사토시, 요즘은 재택근무일도 많거든? 나 같은 주부라도 가능한 일이 엄청 많다고. 참나. 애초에 너같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재택근무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 아니, 왜 못 벌어? 재택근무로 어떤 일이 가능한가 알기나 해? 시끄러. 집에서 맨날 빈둥대는 너보다 그런 건 내가 훨씬 더 잘 알거든? 뭐? 사토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아? 요즘 너 이상해. 자라코, 그냥 솔직히 털어놔라. 나 바람 피운 적 없다니까? 원조교제? 아님 유흥업소야? 뭐 돈줄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토시는 믿지 않을 거다. 나와 사토시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만남 어플도 유행하던데 너 그런 거 쓰지? 그걸로 돈 뜯어 먹을 남자를 찾는 거잖아. 넌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야,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난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얌전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고. 사토시,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집에 오면 맨날 짜증이나 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일 얘기는 왜 꺼내? 지금은 상관없잖아.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화풀이나 당하는 내 입장이 돼봐. 차라리 하소연을 하는 게 훨씬 나아. 일 얘기는 상관없다잖아. 논점 흐리지 마. 내가 화난 이유는 네가 바람 피워서라고. 바람 안 피웠다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바람 의심한 적도 없었잖아. 애초에 원조기제로 큰 돈을 벌었으면 내 옷이나 가방이 훨씬 비싼 걸로 바뀌었을걸? 나 몰래 꿍쳐놨겠지. 넌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 부서 이동을 하고 난 뒤로 변했어. 내가 알던 사토시가 아니야. 시끄러.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변한 건 다 바람 피운 네 탓이라고. 그렇게 의심되면 핸드폰이라도 보든지. 그럼 보여줘봐.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그렇군. 라인도 메시지도 수상한 건 없네. 이미 증거를 인멸했군. 뭐? 애초부터 그딴 거 없었거든? 만남 어플도 다운로드 안 받았어? 요즘 만남 어플은 겉보기엔 평범한 어플처럼 생겼다던데? 없다니까? 의심 좀 그만해. 뭐 핸드폰은 넘어가고 이제 컴퓨터를 확인해볼까? 징하다. 당연하지.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진짜 왜 이래? 결국 사토시는 내 컴퓨터와 은행 계좌 이력 등 내 사생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바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시종일관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이었다.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사과도 안 해?
이때 내 마음속 사토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음 주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저번에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미안해. 반송했어. 알았으면 됐어. 내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할게. 응, 그래도 내가 없는 새 차라코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말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응,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엄마 직장에서 일해줘.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저번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널 그 슈퍼에서 일하게 하는 게 어떻냐고 그러더라? 어때? 사토시, 어머님이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그 재택근무 일은 계속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해서 매달 월급 받는 게 나을걸? 충분히 안정적이야. 매달 저금도 하고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태고 있잖아. 아, 차라코. 네가 사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나 본데 계속 재택근무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나도 책임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우리 엄마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엄마 마음을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줘. 짓밟는다니. 난 그런 부탁 하지도 않았어. 멋대로 그러지 마. 차라코, 왜 그렇게 재택근무에 연연하는 거야? 재택근무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랑 다를 바 없잖아. 재택근무를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 난 지금 일 좋아하고 보람도 있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무시하는 거야? 사토시에게 내 마음을 전부 전했지만 사토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체 뭐가 좋다고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일을 계속 시키겠어? 사토시, 바람 피웠는지 아닌지 증명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계속 의심받는 것도 싫잖아. 역시 알바나 하는 게 제일이야. 엄마 소개니까 비교적 편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네가 뭐라고 하든 지금 일을 관둘 생각은 추워도 없어. 결국 사토시도 반쯤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사토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어? 어쩌지? 지금 열쇠를 두고 나왔네. 어쩔 수가 없네. 사토시한테 연락해야겠다. 여보세요? 사토시, 갑자기 미안한데. 무슨 일인데? 미안해. 집 열쇠를 두고 왔어.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아, 열쇠? 그거 내가 네 가방에서 빼놨거든. 뭐? 무슨 말이야? 열쇠를 왜 빼놔?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대들 바에는 이제 더는 널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가줘. 네 짐은 정리해서 뒷마당에 뒀어. 만에 하나 잊은 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줘.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뭐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문 열어! 싫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오늘부로 너같이 말 안 듣는 불륜녀랑은 연 끊을 거야. 뭐? 불륜녀? 아, 미쳤어 진짜? 그런 적 없다고 골백 번은 말했겠다.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엄마의 선의까지 무시했잖아. 그 벌이야. 지금 당장 나가.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가 아니야. 사토시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토시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로 돌아올 줄 알고 참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렇게 나온다면 철저하게 반격해주지.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랑 연 끊을 거야. 사토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오늘부로 이혼해. 이딴 집구석 더러워서 나간다. 나중에 이혼 신고서 보낼게. 난 진심으로 정말로 널 사랑했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려나? 오히려 후회하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을 잃은 너일걸? 그딴 불안정한 일이 나오는 주제. 아, 그래. 원조 교제하면 되겠네. 여자는 편해서 좋겠다. 막말을 쏟아내는 사토시에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난 담담히 얘기했다. 뒷마당에 내 짐이 있다고? 지금 확인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그래, 확인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는 짐을 확인했다. 컴퓨터 용품과 양복, 속옷, 액세서리, 구두가 상자 안에 마구 처박혀 있었다. 이것만 봐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이제 끝났구나, 사토시. 짐 다 확인했어. 빠진 건 없네. 이혼 신고서는 부모님 댁으로 보내줘. 그럼 이제 끝이다. 그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잘 살아.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난 사토시의 연락처를 지웠다. 렌터카를 빌려 짐을 싣고 본가로 향했다.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당장 그놈 집에 쳐들어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더는 얽히기 싫어서 부모님을 말렸다.
사토시는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지만 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나는 내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토시네 집에 두는 걸 조건으로 함께 모은 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이혼에 합의했다. 드디어 이혼을 한 나는 적금을 깬 돈으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돌싱이 됐지만 친한 친구와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우와, 여기가 차라코 새 집이야? 엄청 좋다. 그치? 요즘 일도 잘 풀려서 사토시랑 만날 때보다 좋은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거든. 그렇구나. 이혼하길 잘했다. 응, 맞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거워.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전부 쓸 수도 있거든. 그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는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잖아. 늦게까지 남편 퇴근하는 걸 안 기다려도 되고 같이 술도 안 마셔도 되니까 살까지 빠졌어. 그래, 지금이 훨씬 보기 좋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전골 파티 시작하자. 어? 이런 시간에 누구지? 택배가 이런 밤에도 오나? 모르겠네. 누구지? 사토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자라코, 오랜만이다. 만나는 건 2달 만인가? 잘 지냈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니 깜짝 놀랐다. 갑자기 뭐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랑 나는 이제 생판 남이라고. 제발 부탁해. 내 얘기 좀 들어줘. 잠깐이면 돼.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사토시의 부탁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오랜만에 만난 사토시는 어딘가 행색이 초라하고 조금 야윈 것 같았다. 고작 2달 만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친구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줘. 자라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갑자기 뭐야?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올 봄에 새로운 상사가 나보다 어린데 그게 너무 열받아서 일도 잘 안 풀렸고 거래처에 문제까지 일으켜서. 아,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낸 거구나? 그야 그렇겠지. 자기보다 어리고 유능한 상사가 짜증난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러다가 나 집세도 못 내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알바 아니라고. 그렇게 곤란하면 생활보호라도 받지 그래? 나도 네 얼굴은 꼴도 보기 싫거든? 난 네가 그렇게 바보 취급했던 재택근무로 돈도 왕창 벌어서 잘 살고 있거든? 기다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받아줘. 이건 저저번 달 금융명세서? 아, 이게 또 너희 집으로 갔구나? 가져와줘서 고마워. 실은 나도 그 명세서를 봤어. 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구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재택근무로 돈을 벌어준 거지. 이렇게 열심히 내 버팀목이 되어준 거구나. 너처럼 좋은 여자는 또 없을 거야. 이제 과거 얘기야. 사토시가 진작에 그걸 깨닫고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부탁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뭐? 물론 집세는 차라코가 내 성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70%를 부담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때 나는 벌어진 입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더러 그렇게 불륜녀라느니 엄마를 무시했다느니 헐뜯어놓고 태도를 싹 바꾸다니. 그 한심하고 야비한 모습에 지금까지 꾹꾹 억눌러뒀던 마음이 전부 폭발했다.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만만해 보여? 이렇게까지 내조해준 아내한테 온갖 모욕을 준 쓰레기 남편을 미쳤다고 돌아가냐? 자라코. 애초에 네가 맞벌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만 잘 벌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아니, 그건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니까 아내한테도 버려지고 회사까지 잘렸겠지. 이 모자란 놈아. 자라코, 왜 그래? 자라코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던데? 그러게, 소리 엄청 크던데 괜찮아? 아, 타케루, 유타, 다 들렸구나. 일이 좀 있어서. 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참, 소개해줄게. 내 남친 타케루랑 친구 남친 유타야. 뭐라고? 벌써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 아까 너도 말했듯이 나같이 또 좋은 여자 없잖아. 금방 생겼지. 이제 너한테는 볼 일 없어.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랑이 그렇게 쉽냐? 그딴 거 진작에 식어 빠졌거든? 그렇게 뜨거운 프로포즈까지 해줬는데 미안해. 이제 넷이서 전골 파티 할 거니까 빨리 좀 나가줄래? 너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골 맛 다 버리거든. 젠장! 결국 사토시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 그 후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토시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다.
33이나 돼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구직을 하는 모양이다. 완전 불효자라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토시가 SNS에 매일 우울한 감성글을 올리는 걸 우연히 친구가 발견해서 읽어봤기 때문이다. 왜 나만 불행해진 거지? 엄마가 알바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나이로 아줌마들이랑 알바라니 절대 못해. 재택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라코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구야, 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결과가 나온다. 그걸 모르는 사토시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겠지. 참고로 나는 지금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타케루는 사토시와 다르게 날 우선시하는 최고의 남친이다. 다들 사토시같이 못난 남자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